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본 물건, 충북 음성 있는 물건인데요. 본 물건을 이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최근 사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전남 순천입니다. 전남, 순천. 이제 모텔 황제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잘 아는 지인분이랍니다. 보유자가. 그래서 이제 모텔을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해외에 계십니다. 해외에 계셔서 관리인을 이제 두고 모텔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 모텔을 좀 처분해 달라 그럽니다. 매가는 26억을 달라고 하세요. 26억에 아주 싸게 팔겠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보니까는요, 갈 필요가 없는 물건이에요. 전남 순천까지. 그런데 이제 같이 협업하는 우리 이제 동기 여러분이 꼭 한번 같이 한번 가 주십사 이제 사정을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KTX를 타고 전남 순천으로 갔습니다. 모텔 황제가. 딱 외관부터 보니까 팔릴 만한 물건이 역시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보시면은요, 웃긴 게 뭐냐면 땅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외관만 봐도요, 이렇게 밖에서 외관만 딱 봐도 이 모텔이 어떤 모텔인지 모텔 황제가 확연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이 소유자께서 해당 모텔을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로 지어라. 오피스텔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그래서 이제 뼈대를 올렸습니다. 이제 주 기둥까지는 딱 올려놨어요. 딱 올려놨어. 올려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모텔로 허가가 나는 거예요. 또 모텔도 허가가 나요.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만 충족이 되면 이제 모텔로서 이제 공법상 여관이죠. 허가가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뼈대를 지어놓고 나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오피스텔에서 모텔로. 전남 순천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겉모양을 딱 보면은요, 표가 납니다. 원룸을 지으려다가 모텔을 지은 건물인지, 오피스텔을 지으려다가 모텔로 용도 변경한 건물인지 겉모양을 딱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게 딱 표가 나요. 어떤 물건은 여기가 이제 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모텔 허가 안 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가구 주택, 원룸을 이제 허가를 맡았어요. 이렇게 허가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허가를 맡았어요. 이제 건물을 지어요. 짓다 보니까 구청에 아는 직원이 있어요. 구청.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다가 왜 다가구 주택을 짓느냐? 차라리 여기다 모텔을 지어라. 모텔을. 요즘에 모텔 잘 나간다는데 수익률 좋다는데 왜 다가구 주택을 지어? 허가가 나니? 내가 한번 알아봐 볼게. 허가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요. 뼈대가 올라간 상태에서 용도 변경을 해요. 모텔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건물을 멸실시킬 수는 없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도면만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모텔로 이제 다시 짓는 거거든요. 이 외관을 딱 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에 있는 매물도요, 보니까 오피스텔 허가예요. 그래서 모텔로 용도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옥상부터 쭉 내려봤습니다. 임장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각 객실마다 복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도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각 방마다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그 메탁이 있죠? 그게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돼가지고. 그게 모텔입니까? 그렇죠?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원룸 내지는 오피스텔이죠. 그렇죠? 예. 객실을 보니까는요, 객실이라고 표현이 좀 그래요. 방입니다, 방. 예. 방도 조그만합니다, 이렇게. 예, 조그만해요. 이쪽에 창문이 있고요. 예. 이 모텔로서 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방이에요. 욕실도 조그만합니다, 이쪽에. 예, 조그만하고 이쪽에 현관 출입구가 있고요. 침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예, 벽걸이랑 TV 하나 딱 있고, 볼품이 없어요.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객실이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가 있으면 이 3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2개짜리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2개짜리. 평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이렇게. 예. 객실이 여기가 45개인가 그러는데요. 45개. 예. 그래서 이거를 한 70% 정도 조정을 해서 7에 28, 35, 한 30개 정도 객실을 만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무리하게 45개를 만든 거예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소유자가 이제 그 시차가 있어서요.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직접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지어놓고 오피스텔 지어놓고 분양을 했다니 분양. 분양. 웃기죠? 네, 분양을 했답니다. 분양. 한 칸씩 이렇게 분양을 45개를. 이거 분양해서 누가 분양 받은 사람은 진짜 이거 분양 받았다면 큰일 날 사건이죠. 네. 분양형 호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익형 호텔이라고 여러분에게 광고 엄청 해서 이제 분양을 해서 수익률이 뭐 6%가 나온다. 이거 다 망하는 거죠? 예, 산 사람들 다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까지 봤어요. 예. 그래서 객실을 6개를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수익도 안 나오고 처분도 안 내고 예. 거의 뭐 파산 직전에 가가지고 자살한 사람까지 봤습니다. 예. 이런 오피스텔을 누가 분양을 받습니까? 45개를. 분양이 안 되죠? 당연히. 예. 요즘에 소비자들 눈이 어떤데 이런 물건을 분양을 받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어떻게?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니까 이게 입주자가 들어옵니까? 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모텔로 모텔 허가 있으니까. 이제 모텔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모텔로. 일부는 모텔, 일부는 원룸.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매출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자료를 달라 해서 봤더니 매출이 한 달에 800만 원. 이 월세까지 포함해서요. 800만 원. 그래서 저하고 협업하고 있는 분은 잘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지 않습니까? 모텔 황제가 전화상으로 엄청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들 죽일 일 있으니까. 이런 물건은 26억에 저희가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수인께서는 이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분이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은 저는 평생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예. 누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리 있습니까? 잘못하면 매수인 자살도 합니다. 대표님, 이 모텔이나 오피스텔을 처분하기 싶으시면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매수인이 수익을 할 수 있게끔 먼저 그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중개 시장에다가 매물을 내놓으셔야지. 본인이 이것도 싸게 판다는 거예요. 땅 사고 건축 비용 들어가고 뭐 건축업자 잘못 설정해 가지고 소송 가고 뭐 어쩌다 가고 뭐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26억도 원가보다 싸다는 거예요. 취득 원가 이하로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모텔 황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이 물건은 15억에도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15억에도 가치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이 매도인이 15억에 중개 시장에 내놔도요, 모텔 황제는 이런 물건 중개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나오는데요. 한 달에 매출 800만 원 나오는데 800만 원 나오는 물건을 취득한 매수인은 이게 잘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통화를 한 30분 했는데요. 제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중개인이 원하는 거, 중개인이 자신 있게 중개 시장에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시켜 줄 수 있게끔 매물을 만들어 놔라. 매물을 만들어 놓고 매수인이 충분히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개시장에 다시 내놔라. 미친 짓이다. 그랬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랬더니 이분도 뭐 오피스를 한 채 정도를 보유할 정도면 부동산을 모르는 분이 아니죠. 네.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인정하더라고요. 26억에 내는 거. 그래서 다시 매물을 본인이 접겠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먼저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사람 투자. 현재 뭐 이러한 방을 갖다가 터가지고 대공사를 해서 뭐 객실 30개를 만드는 건 어렵죠?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모텔로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오피스텔로서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보니까 해당 인근에도 대학교도 있어요.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룸 위주로 진행을 해서 원룸 전문가에게 다시 내놓아라. 그리고 매수인이 최소한 원룸이니까 한 5%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게끔 요건을 충족시켜 놓고 중개 시장에 다시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 가가지고요, 모텔 황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이런 매도인을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네. 본인이 늪에 빠진 본인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제3자를 늪에다가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죠. 뻔히 알면서 저렇게 26억이 진행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저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현재 모텔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보유자 여러분, 본인의 모텔이나 호텔을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처분 요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처분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켜 놓으신 다음에 중개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놨다가는요, 이 물건 매매되지도 않고요, 소문만 무성하게 나고요, 나중에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전에 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역시도 처분 시점에 포함된다. 꼭 하나 또 명심하시고 상기하셔서 처분 시점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또 볼까요? 두 번째 사례. 이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만 하셨는데요. 최근에 통화만 하셨는데 지금 속초에 거주하고 계세요. 속초에. 그리고 한 100평 정도 되는 나대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나대지. 네. 그래서 이제 주소를 달라고 해서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로드맵을 한번 보니까는요, 위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유자, 나대지 소유자가 여기에다가 땅을 가지고 상가를 짓느냐, 관광 호텔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관광 호텔을 짓느냐,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몇 달 동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상대 보호구역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이제 상대 보호구역입니다.
상대 보호구역은 뭐죠? 상대 보호구역? 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반경 200m 이내에 걸쳐 있는 땅이죠. 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여기가 이제 100평짜리 땅인데요.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예, 유치원부터 시작해요. 이쪽이 이제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유치원. 네.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경 200m에 반경 200m 네. 이렇게 반경 200m 네. 그리고 200m 이내에 걸쳐 있으면은요 네. 이게 바로 상대 보호구역입니다. 50m 있죠? 50m 이내에 걸쳐 있으면 이제 절대 보호구역이라서 굉장히 규제가 더 심해요. 근데 50m 이내에 있는 호텔 모텔은 없습니다. 이제 있으면 거의 이제 200m 이내에 걸쳐 있어서 상대 보호구역에 걸쳐 있는데요. 이 땅이 이만큼 걸쳐 있느냐, 이만큼 걸쳐 있느냐, 아니면 반절 정도 걸쳐 있느냐, 아니면 거의 땅 전체가 이렇게 걸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상대 보호구역에 걸쳐 있는 땅은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가, 속초니까 이제 속초시청이죠. 속초시청에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이 소유자한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에 이제 승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승인. 교육청에 승인.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소유자께서 상가를 짓느냐, 호텔, 관광호텔을 짓느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지인분들이 계시죠? 네, 지인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호텔을 왜 지으려고 그러느냐. 요즘에 경기도 안 좋아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떨 때는 망한다고 그러더라. 왜 호텔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다 상가를 지으라고 그랬답니다. 상가. 거의 90%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모텔 황제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는 그렇습니다. 상가가 좋고 뭐 호텔이 좋고 아니면 상가가 나쁘고 호텔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고객님께서 상가 건물을 짓는가 관광 호텔 건물을 짓는가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셔야지 주변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지인분들 중에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해 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호텔에 대해서 리스크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인분들 중에 상가 건물을 보유한 분이 계시거나 또는 상가 건물을 직접 지으신 분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가 정확하게 팁을 좀 드렸는데요. 상가도 좋고 관광 호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다 보니까 속초에 대한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는 이 소유자께서 여기서 거주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초는 이제 관광도시니까 상대적으로 관광 호텔 허가를 쉽게 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건만 충족되면 관광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냐 관광 호텔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더 상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관광 호텔 전문가의 의견도 여러 사람들 전문가 의견만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모텔 황제가 보았을 때는 관광 호텔이 짓는 게 훨씬 대표님께는 더 유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니까 상대 보호구역에 이제 걸려 있어요. 이게. 상대 보호구역에 걸려 있는 경우 신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거? 네, 관할 교육청에 승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승인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접수를 하겠죠. 네.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 교육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 심의를 할 때는 여기 위원장이 한 명이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위원이 여기에서 이제 6명이 있습니다. 6명. 그래서 총 7명이죠. 7명 중에 7명 중에 이제 찬성표가 많으면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위원 6명 중에는 위원장은 이제 속초시 이제 공무원이나 또는 이제 그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또는 여기 교육청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요. 여기 위원이 좀 까다로운데요. 위원도 이제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학부모가 돼요. 학부모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학부모가 상대 보호구역에 들어와 있는 관광호텔 허가를 내주는 거를 좋다고 승인해 주지 않겠죠?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렵겠죠? 시민단체도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선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신축. 지금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신축. 그 다음에 증축. 증축할 때에도 이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축할 때에도. 또는 대수상.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신축이 가장 중요하죠. 신축.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대표님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리고 모텔 황저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변호사님도 계시고, 세무사님, 그 다음에 변리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건축가분도 계십니다. 건축가. 강남에 이제 건축가분도 계시는데 이분이 서울 경기 쪽에 호텔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감리까지 해서 한 몇십 개를 이분이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경험. 그리고 이제 법원에 이제 참고 자료를 내는 그런 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은 건축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경력도 풍부하신 분이고요. 이분하고 같이 통화를 한번 하게끔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행위는요. 모텔 황제가 중개인이지 건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를 하다 보면 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모텔 황제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모텔 황제가 조금 결정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이 대표님께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 고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저보다도 이 건축가 대표님과 소통을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라라고 이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분이 통화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일반 상가로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모텔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땅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공시지가도 높고 실거래가도 높은 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호텔이 좋다 또 아니면 무조건 상가가 좋다 이건 아니에요. 각각의 입지 조건도 살펴보셔야 되고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거를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본인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같이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검토하고 검증해서 결정하신 후에 신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충북 음성에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죠. 물건 번호는 네, 118457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1997년 2월 1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네, 지상 4층까지 대지 면적 158평, 연면적 317평, 매가 20억 현재 진행 중이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융자 11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서 직영 중이시죠. 본 물건은 최대 융자 1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5억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월 매출 3,500만 원입니다. 월 매출 3,500만 원. 네. 실인수 가격. 네. 실인수가가 5억이죠. 네. 5억과 월 매출 3,500만 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어떠한 관계가?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요.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셔서 월 매출 3,500만 원 나온다. 검증이 됐다. 그러면 이 물건은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3,500만 원 나온다면.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는 요구하는 그런 수익률을 요구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계실 건데요. 더 많은 매출을 요구하고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할 때는요. 그만큼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크다는 겁니다. 그거 검증 잘못했다가 여러분들 3,500만 원은커녕 3,000만 원도 안 나오는 모텔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5억 투자하는 개념이라면 월 매출 3,500만 원씩 꾸준히 나온다면 이런 물건은 좋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3,500 중에 이자 내시고 월세 임금 주시고 각종 필요 경비 주셔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본인이 또 이제 고용 이제 수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은 반드시 나옵니다. 5억 투자 대비 월 매출 3,500이면은요. 그래서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월 매출이 3,5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나쁜 물건이 아니고 정말 좋은 물건이다. 모텔 황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객실수 네, 27개. 주차 충분하고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공시지가 한 평당 137만 1,901원에 해당되는 충북 음성의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해당 물건은요. 올해죠? 2019년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현재 소유자께서 8억을 투자하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고요. 4월 달에 투자하셨으면 매출 상승 여지는 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6월 달에 2달 후에 재오픈하셨습니다. 재오픈 후 지금 한 3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이겠네요. 예. 그래서 매출 상승 여지는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해당 물건이 어떻습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거의 독점 상권이다. 인근의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있죠.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도 물론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렇죠.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시세 차익도 보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물건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매 가격이 높아요, 상당히.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억 이상, 어떤 물건 같은 60억 이상 정도는 줘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소액을 투자하셔서 모텔을 취득하실 때에는 일단 포인트를요. 수익에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수익 조건. 수익을 맞다가 꾸준히 보유하다가 처분 시점에 취득 원가만 내가 회수해도 좋은 물건이고요.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본다면 더더욱 좋은 물건이겠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엄청난 리스크에 부딪힐 수 있고요. 100% 만족하는 부동산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다면 수익을 먼저 선택하시라. 그리고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이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세 차이까지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취득 원가 정도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은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원가가 뭐죠? 취득 원가, 자기 자본 투자하신 거, 그 다음에 취등록세 플러스 리모델링을 했다면은요, 리모델링 잔존 가격, 가치가 있는 잔존 가격까지 회수를 했다면 아주 여러분들은 모텔을 취득해서 운영해서 처분할 때까지 훌륭하게 부동산을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셔야죠. 이자 지급액 15억 이자율은요 4.6%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한 1년에 6,750만원. 그러면 한 달에 563만원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셔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초기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죠. 월 매출 3,500만원 중에 순수익은 1,300만원입니다. 5% 운영 시에도 1,300만원 가능하고요.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수익률은 31.2%. 오토 시에도 31.2%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지방에서 이러한 물건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오래 하셨죠? 객실수 욕심내지 말려고 그러셨죠? 객실수 욕심내는 거 절대 잘 모르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비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요. 객실수가 많아야 된다. 또는 역세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간혹 객실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왜? 일월화수목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금토 이틀을 벌어서 일주일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객실수가 이때 판매하려면 많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데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토는 어느 모텔이든지 다 손님이 많습니다. 어느 모텔이든지. 문제는 매출이 안 나오는 일월화수목 이때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모텔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영업 전략이 필요한 거지. 객실수가 많아야 금토 이틀 영업에서 이때 많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절대 객실 많은 거 욕심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금 5억 투자해서 지방에 있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해당 물건 정도는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